안녕하세요. 늘 부족해서 연구하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HLB 공부해 보겠습니다. HLV 기술적인 차트 모습이죠.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와 있죠. 주가는 차트의 흐름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상황에서 이렇게 천만주의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은 8월 13일 국내에서 식약처에서의 임상실험을 승인돼서 나왔던 거고, 두 번째 거래량이 나온 것은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교모세포증이 기존 치료제의 생존율 7배의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업의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거래량과 주가는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기술적 분석은 기업을 먼저 알고 차트를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역시나 기업 분석에 현재 HLB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그 이후 기술적 분석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HLB는 9월 들어서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죠. 유럽에서의 학회 발표, 그리고 9월 30일 이전에 나온다는 폴첸과의 3자 배정, 이 두 가지의 9월 큰 이슈라 할 수 있겠습니다. HLB는 유럽 종양학회 2020 온라인 회의에서 항서제약을 비롯한 연구기관이 21개의 리보세라닙 중국명 아파티닙 관련 논문을 발표한다. 그런데 저는 이 항서제약을 비롯한 연구기관 내 21개의 이번 학회에서의 발표가 대단히 큰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항서제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니까 번역기를 동원해 보겠습니다. 항서제약 척추종의 발생률은 낮지만 수술 후 재발률이 높으며 재발, 난치성 척추종양의 치료 옵션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인간의 척추의 중앙축에 묻혀있는 잠금 해제하기 어려운 폭탄과 같다. 9월 1일 현지 시간 종양학의 최고 저널인 이곳은 해군 근위대 제2부속병원의 샤오렌로 교수와 양청 교수팀의 연구를 온라인으로 게재하여 국내 오리지널 표적 약물인 아파티닙의 재발 난치성 척추소종 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을 처음으로 탐구했다. 이렇게 항서제약에서의 표적 항암 물질인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의 효능과 안전성을 처음으로 탐구했다. 종양전망은 두 연구 PI를 인터뷰하고 중국 오리지널 약물 연구의 영광과 함께 아파티닙이 재발 난치성 척추종 환자의 생존을 지속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이렇게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의 효능을 긍정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리보세라닙의 현재 항서제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에 3,700억의 매출도 올렸고, 이번 21개 리보세라닙의 관련 논문 발표가 대단히 핫하지 않을까. 작년 9월에는 에스모에서의 최고 논문상이 받았죠. 이번 역시나 그에 못지않은 큰 성과를 거두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HLB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신약허가 신청 전 회의 Free ND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무조건 NDA 접수 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LB 관계자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종양학 신약 기준으로 임상 3상 진입 후 승인 가능성은 33%, NDA 제출 후 승인 가능성은 82.4% 간의 차이가 크지만 리보세라닙의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확률을 예상하고 있다며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매 권리를 보유한 항서제약이 위암 3차 치료제인 아이탄을 출시해 중국 내 판매 권리를 가지고 시판 중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 아이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 리보세라닙은 이미 중국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치료제다. 중국 항서제약은 2014년 리보세라닙과 같은 성분의 위암 치료제 아이탄의 중국 판매 허가를 받았다. 아이탄은 중국에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 약 3,700억 원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리보세라닙의 NDA 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HLB의 가장 큰 호재인 이유에서이다. 이 같은 이유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리보세라닙의 향후 NDA 일정이 중요한 화제로 언급되고 있다. 미국 시판을 앞두고 NDA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만큼 향후 주가를 크게 올릴 모멘텀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 밖에도 HLB는 에스모 2020에서 21개 기관이 리보세라닙 관련 논문을 발표한 예정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갑상선암과 폐암 임상 3상 결과와 함께 간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한 병용 임상 결과들이 포스터로 발표합니다. 이 포스터는 학회에 가면 두 가지의 발표가 있죠. 포스터 발표하고 구두 발표가 있습니다. 포스터 발표는 포스터의 게재에서 대략 A4 용지 8장 정도를 게재를 하고 질의응답으로 40분 정도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구두 발표라고 하는 것은 A4 용지 한 대략 4장 정도를 작성을 해서 15분간은 발표하고 5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20분 정도로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 갑상선암과 폐암 임상 3상 결과물 그리고 간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이런 병용 임상 결과들은 포스터 40분간에 발표된다. 또 방사능 요도 불응성 분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가 요것은 구두로 발표내네요. 리보세라닙과 이레사를 병용으로 한 임상 3상 요 두 가지는 구두 발표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포스터로 발표하고 구두 발표는 20분 정도 A4 용지 4장 정도에 발표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순탄하지 않는 HLB 메디포럼 제약을 얼마 전에 M&A 한다라고 했는데요. 순탄할까라는 것이 기사화됐습니다. HLB 그룹이 메디포럼 제약 인수 M&A에 나선 가운데 메디포럼 제약의 기존 최대 주주인 메디포럼이 M&A의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메디포럼이 메디포럼 제약을 상대로 신주 발행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포럼은 메디포럼 제약의 신주 415만 4,511주 발행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5월에 제기했다. 해당 415만 4,511주는 발행 대상자가 HLB 생명과학, 진양곤 등으로 바뀌었다.
만약 메디프롬 측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L생의 메디프롬 제약 인수는 어려워지게 된다. 메디프롬은 현재 메디프롬 제약의 최대 주주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갖지 않고 있다. 메디프롬 제약의 경영진들이 메디프롬 경영진과의 갈등 끝에 독자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메디프롬이 메디프롬 제약의 최대 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생략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HLB그룹이 메디프롬 제약의 인수자로 나선 것은 분쟁의 큰 변수가 됐고 메디프롬 입장에서는 메디프롬 제약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HLB그룹을 끌어들이고 2대 주주로 남아있는 것이 지분 가치 상승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그리고 9월 11일 예정한 메디프롬의 임시 주주총회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은 이사해임 그리고 선임안이다. 메디프롬 제약의 현 경영진이 기존 경영진들을 해임하고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메디프롬과 메디프롬 제약 간의 분쟁이 중재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메디프롬 관계자는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위한 자금 유치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이번 HLB 그룹의 투자는 메디프롬 제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HLB는 시가보다 싸게 메디프롬 제약을 인수한다. 신주 발행 가격이 12, 발행가보다 33%나 낮습니다. 2008년도 증시에 M&A로 입성한 진양군 회장. 대단한 사람이죠. 이 문제에 접했을 때 진 회장이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진 회장은 M&A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사람이고요. 무려 돈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시비를 HLB 30몇 회에 해당하는 그 횟수차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의 돈이죠. 그 시비로 인해서 이만큼 성장을 일구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이고 좀 더 주주들을 배려하고 하는 모습이 진 회장에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HL생이와 진양군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시가보다 33% 낮은 가격에 코스닥 상장사 메디프롬 제약의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가가 낮았을 때 가격이 확정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자를 변경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투자 단가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납입일은 9월 14일, L생이 140억 원, 진 회장은 26억 원, 조 대표 20억 원씩을 납입할 예정입니다. 신주의 발행가격은 4,485. 제주가 참 좋습니다. 진 회장. 이제 현재까지의 최근의 HLB 생명과학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고요. 이제는 주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봉에서의 모습, 두 개의 큰 대량 거래,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서 지수가 큰 폭의 하락 중에서도 다시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주가는 1200원 1.18% 하락했지만 주가의 흐름은 거래량이 적고 기술적인 위치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윗꼬리를 거래량이 없이 슬금슬금 조금 이렇게 잡아가는 모습은 이것은 개인들의 익절이고 또는 손절이고 리딩자의 몫은 아니다.
따라서 9월 에스모 상황, 그리고 폴첸과의 관계 정리, 이와 같은 것이 남아있는 재료에서 이와 같은 윗골이 12만원 돌파를 이번에 예상해보는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죠. 거래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봉에서의 큰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라고 한다면 역대급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2018년 이때는 전부 무상증자, 유상증자 감안한 주가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이 엄청난 거래량이 등장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래량입니다. 시장 상황은 상당히 우호적이죠. 코로나에 인해서 상황이 안 좋지만 HLB에 한해서는 자회사 엘레바의 2020년도 속도감 있는 이런 전개들, 자회사의 백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분봉으로 이거의 모습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이렇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모습이죠. 잘못됐군요. 3분봉이라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1월부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한번 보고요. 거래량은 이곳에서 상당히 큰 거래량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리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최근엔 더욱 더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는 10만원 초반대니까 이와 같고요. 9월 들어서 이제 이 모습 여기만 12만원대가 돌파라고 한다면 큰 좋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으로서는 간밤에 미증시 나스닥은 144포인트, 다우존스는 159포인트. 끝없이 하락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내일 이번 주부터는 HLB 주가의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매물을 받은 모습이고요. 오늘따라 제 마음대로 차트의 움직임이 안 나오네요. 네, 이와 같은 모습의 위치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고점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머물 수밖에요. 이제 이번 주 들여서 이곳 10만원대를 안착이 하고 11만원대를 이상에 하게 되면 매드팩토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모형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HLB도 이와 같은 분봉의 모습, 주가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11만원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죠. 12만원 이상도 돌파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